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2024학년도 정식 컨설팅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으로 2개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가채점을 하고 난 후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시, 즉 논술과 면접을 응시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 동영상으로는 실제 평가원 공식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연습해보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 2개 동영상 실제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숙지하시면 대단히 큰 도움을 받으실 거니까 꼭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네이버 블로그 까담TV나 까칠한 담임쌤TV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아래에 있는 설명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오늘 강의에 진행할 자료를 다운로드 하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고 저하고 같이 동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화면 잠시 멈추고 네이버 블로그 가셔서 자료를 출력하신 다음에 동영상을 이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출력하셨나요? 그러면 2번째 페이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을 보고 나서 가채점한 후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시, 즉 논술과 면접에 응시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재종반 담임이었을 때 저희 반에 보통 정원이 35명 정도였는데 3명에서 5명은 항상 수능을 너무 잘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이런 일이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경우에 제가 가채점 점수를 조사한 후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빨리 전화를 걸어서 수시에 응시하지 말고 정시에 지원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의 목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시험을 잘 본 경우를 대비해서 수시 납치를 예방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시 지원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대략적 예측하는 것도 목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 목표는 이걸 겁니다. 즉 우리가 수시 지원을 보통 6개 대학 정도를 하게 될 건데 보통 컨셉에 따라 즉 상향, 적정, 하향을 조화롭게 쓰셨을 겁니다. 근데 상향 지원 대학을 제낄 정도로 수능 시험을 잘 본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적정과 하향 수시 지원 대학을 응시할지를 결정하는 게 주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리스트를 보고, 여기는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자르긴 했지만 체크리스트가 있죠. 체크를 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까담TV 네이버 블로그에 자료를 꼭 다운로드 하시고 출력해서 기록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마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 까담TV 유튜브 동영상에서 가채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요령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기는 사실 꽤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건 재수나 삼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차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번째, 제발 부탁인데 우리 학생 여러분, 제가 응원은 합니다만 수능을 보고 입시를 준비하는 게 벼슬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끝나고 와서 내 기분이 너무 다운됐다고 할지라도, 시험이 좀 애매해서 성적이 그렇게 방에 처박혀 계시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꼭 가채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우리 그 학교나 재수학원에서 그 정답적으로 표를 주죠. 그래서 그 표가 적어서 왔다면 그거를 채점하시면 되고, 못했다 그러면 사실 기억에 의존해서 채점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틀린 것으로 채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채점을 하면서 온라인 입시 사이트 또 인강 사이트에서 대부분 정답을 제공하면서 채점을 해주면서 여러분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가채점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예상 등급이나 백분이나 표점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할 준비를 하시는데, 단 각 사이트의 회원의 규모와 회원수의 인원 명수와 또는 거기에 입력한 학생 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특정 사이트만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 개 사이트를 조사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리고 또 지금도 강조를 드립니다만 수시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지 실제로 가채점의 데이터는 그렇게 유용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 예측값이 벗어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4번도 좀 의외로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이 많긴 한데, 죄송하지만 힘이 드시더라도 이건 좀 학부모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각 입시업체나 대형 재수학원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우리는 가채점 발표와 같은 입시 설명회를 언제 진행합니다라는 링크와 광고 문자를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참석하시면 좋긴 한데 직장 때문에 또 부모님께서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아니면 학생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면접이라든가 논술 대비 학원에 또 특강을 들으러 가야니까 못 듣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학원들 또는 입시업체들은 온라인 링크를 보내서 PDF 자료를 보내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여러 다른 학원의 자료를 좀 얻고 싶어서 일부러 회원가입을 하고 그분들이 보내주는 PDF 자료를 보고서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활용하는 것도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각 입시업체나 대형 재수학원에 입시 설명에 신청을 해주시고 거기서 제공해주는 PDF 자료는 꼭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학교나 재종반 담임선생님 연락처와 연락 시간을 미리 약속을 잡아서 확보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는 한반 규모가 뭐 2, 30명 뭐 그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예의 있게 부탁을 하면 될 건데, 요새 재종반이 좀 문제죠. 강대도 그렇고 시대인제도 그렇고 담임 한 명당 할당된 담임반 학생 수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얘들아 내가 선생님한테 가채점 점수를 빨리 보내주고 내가 그걸 분석하고 너희가 수시전 됐던 대학을 빨리 비교 분석을 해봐서 만약에 내가 이 학생은 수시는 응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학생한테는 전화를 주는데, 내가 전화를 주지 않으면 그냥 수시를 응시하는 걸로 하면 되겠다 라고 약속을 해서 미리 조치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담임 선생님 스타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좀 여쭤봐서 요 시간을 확보해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냐라고 꼭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6개 지원대학을 분석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해놓으셨죠? 즉 상향이냐 적정이냐 안전지원으로 불리는지 꼭 따져보시고, 그리고 대학 어디가 같은 사이트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수험생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학부모님께서 해당 대학에 정시 합격생 100분위 데이터가 제공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조사해서 기록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입시업체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본인이 채점한 점수하고 비교를 합니다. 각각의 사이트들은 학생들의 가채점 점수를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급 컷, 100분위, 표준 점수를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평가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뭐 1%당 또는 표준 점수 세분위 쪼개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성적이 커트라인에 딱 걸리는 점수다 그럼 깔끔하게 표점과 100분위를 알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끼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잘 들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고, 또 아까도 얘기 드렸죠. 한 사이트만 활용하지 마시고 여러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평균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단 여기에 입시를 어느 정도 아시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걱정되는 면이 있을 텐데, 선생님 대학교마다 과목별 반영 비율하고 가산점 같은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것까지 다 반영해서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 성적표 평가원 공식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때 대비 가능한 거니까 이건 일단은 무시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걸 준비를 했으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에게 여쭤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학교나 재종방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해서 수시를 갈지 말아야 될지를 여쭤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수능 데이터, 가채점한 수능 데이터를 조사를 한 다음에 입시업체가 당연히 가배치표를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가배치표 발표한 걸 보고 나서 거기에 내가 지원한 대학과 학과를 합격 예상 점수, 이게 사이트마다 다른데 100분위를 제공하는 데도 있고 뭐 많지는 않겠지만 표준 점수나 원 점수나 100분위 합을 가지고 가배치표를 제공하는 데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는 그걸 참고로 해서 내가 수시로 지원한 대학과 학과에 지원 가능한 점수 또는 합격 예상한 점수를 빨리 확인하시고 제 3페이지에 있죠. 거기에 기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보통 모든 학과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과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만약에 내가 지원한 학과가 가배치표상에 있다. 그럼 그걸 보고 참조하시면 되고 그런데 없다.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학과의 데이터를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대학 어디가의 합격생 데이터. 물론 요새 이게 좀 말이 많긴 한데 거기에는 합격생 데이터도 마찬가지 같이 조사를 하셔서 여러분 성적하고 100분위하고 비교를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강조 드렸죠. 이게 혼자 하기엔 되게 힘들고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하시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배치표 또 점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동영상을 곧 올릴 테니까 꼭 그거를 같이 보시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즉 내가 적정 하향 수시 지원 대학에서 가배치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뻔한 얘기입니다만 내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높다면 응시하지 마시고 떨어지시고 근데 떨어진다는 말이 이때는 행복한 표현이 되는 거죠. 정시 지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난이도와 상관없이 합격 예상 점수와 내 수능 데이터가 비슷하다. 그렇다면 저는 응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뚜껑 까봐서 실제로 비슷해도 난이도에 따라 항상 정시 컨설팅 할 때 혼란이 폭파하기 때문에 쉽게 합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에 상관없이 내 수능 데이터가 합격 예상 점수와 비슷하다면 수시를 응시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 불수능이나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가슴 아파서 써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수능 성적을 모의고사보다 좀 떨어졌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에 데이터 평균값을 내고 봤더니 수능 최저 충족 조건보다 내가 1, 2등급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을 때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께서 의외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바로 재수학원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지만 응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또 제가 써놨죠. 가채점 예측이 틀린 경우가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3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고서 어떻게 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단 채점을 하고 나면 원점수를 지금처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온라인 또는 재종반 또는 입시 사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학 그래서 거기는 가배치표 또는 등급이나 표준 점수를 이제 구분해서 쓰면 되겠죠. 즉, 예를 들면 이겁니다. 대성마이맹에서는 원점수가 이거였을 때 표점을 얼마로 예상, 100분이 몇 퍼센트로 예상, 등급 몇 퍼센트로 예상, 이거를 기재해서 씁니다.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아무리 강남대성에 근무를 했어도 대성마이맹만 의지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이트는 여러 개를 다 참고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진학사라든가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모지 같은 데가 또 나름대로 유명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를 해서 거기에 표점이나 백분이나 등급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참고 선생님 근데 제가 등급 컷이 그러니까 대부분 1등급 표점 100분위 등급이 딱 잘려서 나오죠. 근데 선생님 제가 이게 중간의 점수라서 원점수가 이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또 강조합니다. 제가 다음에 동영상 찍을 테니까 그거를 보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사이트별로 이렇게 기재를 하신 다음에 평균값을 한번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계산기 들어서 원점수 합도 내보시고 백분위 합도 내보시고 표준점수 합도 내보신 다음에 각 학원 또 입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 배치표하고 비교해서 수시 응시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시면 대단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좋죠. 일단 6개 수시 응시 대학을 지금처럼 씁니다. 그리고 전형명도 쓰고 전형 날짜도 쓴 다음에 제가 성향을 분석하라고 했죠. 상향이었냐 정정이 하향이었냐 이걸 쓰시고 그 다음에 입시업체 분석을 쓰는 겁니다. 즉 뭐를 쓰냐, 대학 어디가에서는 정시로 작년에 합격 점수가 몇 점이었다. 그리고 대성마이맥에서는 가배치표상으로 합격 점수가 몇 점이다. 예상 점수가. 진학사, 이투스, 모지,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가 다 합격 예상 점수가 몇 점이다라고 표기를 한 다음에 아까 있는 이 표에 여기 있는 합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지망으로 썼던 이 대학에 나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 결론을 미응시로 쓰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만약에 여기 두 번째 지원 대학을 했는데 시험 난이도와 상관없이 합격 예상 점수가 내 점수와 비슷하다. 그럼 가서 응시하는 걸 추천드렸고, 시험이 너무나 어려운 불수능이었거나 내가 약간 망한 느낌이 있는데 등급이 한두 등급 최저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서 응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수시와 정시를 조화롭게 지원할 수 있는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틀 후면 이제 우리 수능인데 제가 특별히 종교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편한 것 같은데 모든 신들께 여러분 시험을 잘 보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전날 푹 좀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좀 잠을 빨리 주무시려고 노력하시고 수능 시험 날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찍는 것도 몇 개 맞으셔서 수능에 대박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